자,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전 세계 바이오 업계가 들썩이는 아주 큰 행사가 있죠. 네, 바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2026년은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모두가 축제를 기대했는데 시장은 아주 싸늘했거든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차가운 시장 반응 뒤에 숨겨진 거대한 기회, 진짜 보석을 찾아내는 방법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이 앞서서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겠죠. 오늘 드리는 말씀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과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특정 종목을 사거나 팔라고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 항상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매년 초만 되면 전 세계 바이오 투자자들의 눈과 귀가 딱 한 곳으로 쏠리잖아요. 바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흔히들 바이오 업계의 슈퍼볼이라고 부를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돈과 기대가 몰리는 곳이죠. 근데 2026년은 어땠을까요? 모두가 기대한 것처럼 화끈한 터치다운을 성공시켰을까요? 아니면 공을 놓치는 실망스러운 펌블이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총 5단계로 아주 깊게 들어가 볼 겁니다. 첫 번째, 시장의 진짜 온도가 어땠는지 데이터로 팩트체크부터 하고요. 두 번째, 거대 제약사, 이른바 빅파마들이 어떤 생존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들여다볼 겁니다. 세 번째, 그들이 콕 집어 주목하는 미래 핵심 테마는 뭔지, 그리고 네 번째,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찾아야 할 차세다 원석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 파헤쳐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 투자자들을 위한 최종 전략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부터 바로 가보죠. JPM 2026을 향한 시장의 진짜 온도. 과연 뜨거웠을까요? 아니면 얼음장처럼 차가웠을까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그래프를 한번 봐주세요. 지난 5년간 JPM 컨퍼런스를 전후해서 국내 제약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보통은 행사 전에 기대감이 막 부풀면서 주가가 올랐다가 막상 행사가 시작되면 재료가 소멸되면서 하락하는 딱 그 전형적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패턴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2026년을 나타내는 저 회색선 한번 보세요. 정말 이례적입니다. 행사가 끝났는데도 주가가 거의 움직이질 않았어요. 뭐 기대했던 랠리도 없고 실망 매물도 없고 시장이 그냥 완전히 일단 지켜보자 이 자세로 돌아선 거죠.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까요? 그렇게 하면 그냥 2026년 JPM은 별거 없었네, 망했네 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제 20년 경험상 이럴 때가 진짜 기회입니다. 여러분, 잔잔한 호수 밑에 거대한 물줄기가 흐르듯이 이 미지근한 시장 반응 뒤에는요, 지금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그 거대한 전략적 변화의 핵심 두 번째 섹션에서 다룰 주제인데요. 바로 빅파마들의 생존 전략, 이름하여 체리피킹입니다. 이 거대 기업들이 왜 잘 익은 체리만 쏙쏙 골라 담듯이 아주 신중하고 영리해졌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빅파마들은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 삼중고를 온몸으로 막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십조 원씩 벌어다 주던 효자 상품, 블록버스터 락들의 특허가 줄줄이 끝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각국 정부에서 약값을 내리라는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 하나 개발하는 데 드는 R&D 비용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으로 치솟고 있어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인 겁니다. 이 타임라인이 그 심각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바로 특허 절벽입니다. 대표적으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한번 보세요. 2028년에 특허가 끝나는데 이 약 하나로 벌어들이는 돈이 무려 연간 4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웬만한 나라의 1년 예산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는 셈이에요. 엘리퀴스, 옵디보 같은 쟁쟁한 블록버스터들도 줄줄이 대기 중이고요. 이 어마어마한 매출 구멍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게 바로 빅파마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빅파마들이 떠내든 생존 카드가 바로 실리적인 체리피킹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전처럼 막 수십조 원씩 들여서 회사를 통째로 사버리거나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직접 개발하는 그런 몸집 불리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마치 잘 익은 체리만 쏙쏙 골라 담듯이 전 세계에 숨어있는 유망한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초기 신약 후보 물질만 콕 집어서 기술을 사오는 겁니다. 라이센싱이라고 하죠. 훨씬 더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이 그림이 모든 걸 딱 요약해주네요. 보세요. 왼쪽에 블록버스터 특허 만료, 약가 인하 같은 빅파마의 골칫거리들이 있죠. 이게 가운데 있는 실리적인 체리피킹이라는 아주 스마트한 해결책을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매출 공백 방어, 비용 절감, 개발 속도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걸 한눈에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기술력을 가진 작은 바이오테크 기업과 자금력을 가진 빅파마 모두에게 윈윈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 똑똑한 빅파마들이 어떤 분야의 체리를 가장 눈독 들이고 있을까요? 이제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미래를 이끌 4가지 핵심 테마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JPM 2026에서 쏟아진 수많은 발표와 정보들을 쫙 압축해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딱 4가지 핵심 테마가 남습니다. 첫째, 이제는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고 있는 비만 시장. 둘째,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최대 수혜주로 떠오른 CDMO, 즉 위탁 개발 생산 분야. 셋째, 여전히 가장 큰 시장이자 전쟁터인 항암 분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 개발의 공식을 완전히 새로 쓰고 있는 AI입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짚어보죠. 먼저 비만 치료제 시장부터 볼까요? 예전에는 그냥 얼마나 많이 빼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경쟁의 판이 바뀌었습니다. 뺀 체중을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할 것인가, 이게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비만 치료가 더 이상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그 가능성을 숫자로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개발하고 있는 먹는 비만 치료제 오르포글리프론의 임상 결과인데요. 와, 숫자를 보세요. 가짜 약을 먹은 그룹에 비해서 체중이 최대 10.5%, 몸무게로는 10.4kg이나 빠졌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번거로운 주사제가 아니라 그냥 먹는 알약으로 이 정도 효과를 냈다는 거거든요. 차세대 비만 치료제 시장의 잠재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나머지 3가지 테마도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먼저 CDMO는 미국의 바이오 안보법이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이게 사실상 중국 바이오 기업을 공급망에서 빼겠다는 법안인데 덕분에 삼성바이오 로직스 같은 우리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아주 컸습니다. 항암 분야는요, 앞에서 봤던 키트루다의 특허 만료를 대체할 차세대의 치료제, 특히 ADC, 즉 항체 약물 접합체 기술을 둘러싼 빅딜들이 아주 뜨거웠고요. 마지막으로 AI. 이제 AI는 더 이상 보조도구가 아닙니다.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 것부터 임상 설계를 최적화하는 것까지 개발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로 완벽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시장의 큰 흐름은 파악이 됐죠.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차세대 원석, 그 체리는 대체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이 표를 보면 빅파마들의 속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요. 회사를 통째로 사는 M&A는 비유하자면 집을 아예 사버리는 것과 같아요. 초기 비용도 엄청나고 리스크도 크죠. 반면에 라이센싱은 일단 전세로 한번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월세를 내면서 계속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적은 계약금으로 시작해서 개발 단계가 성공할 때마다 마일스톤이라는 성공 보수를 주면 되니까 훨씬 부담도 적고 안전하죠. 빅파마들이 왜 M&A보다 라이센싱을 선호하는지 바로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JPM 2026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들을 빵빵 터뜨리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곳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국이나 유럽의 바이오 기업들이 아니었어요. 진짜 주인공은 아마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일 겁니다.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2026년 JPM 기간 동안 체결된 기술 계약 규모를 국가별로 정리한 건데요. 중국 관련 계약 규모가 무려 76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조 원에 육박하면서 미국, 독일, 프랑스를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미중 갈등이 아무리 심해도 빅파마들은 중국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절대 외면할 수 없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투자자들도 이제 중국 바이오테크의 혁신에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또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실질적인 최종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롤러코스터보다 더 스릴 넘치는 이 바이오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3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 첫째, 빅파마처럼 우리도 체리 피킹을 하는 겁니다. 한 종목에 모든 걸 거는 몰빵 투자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살펴본 비만, CDMO, 항암, AI 같은 핵심 테마 안에서 가능성 있는 여러 기업에 나누어 담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세요. 둘째, 마라톤 선수처럼 호흡을 길게 가져가세요. 신약 재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임상 1상 결과, 기술 이전 계약 같은 주가를 움직일 핵심적인 이벤트, 즉 마일스톤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안전벨트는 필수입니다. 임상 실패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요. 반드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 범위를 정하고 기계적으로 손절 원칙을 지키는 것이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 오늘 분석을 통해 우리는 빅파마들이 맛있는 체리를 고르기 위해 전 세계를 샅샅이 뒤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여러분께 넘어갑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담을 다음 체리는 무엇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보는 것, 바로 그게 오늘 분석의 진짜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의 분석이 여러분이 차세대 체리를 발견하는데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세상의 흐름을 꿰뚫는 더 명쾌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